5일 오전 11시 30분을 막 넘긴 시간. 동해 울릉도 부근에 떠있던 세종대왕함의 스파이 1D 레이더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움직임이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됐다. 동해상에 함께 있던 미국의 존 맥케인과 채페함 일본의 공고와 조카 연보다 먼저 발사 징후를 탐지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6일 평가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4일부터 이들 이지삼 5척을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국의 첫 이지삼인 세종대왕함의 실전 능력이 군 내부에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파이 1D 레이더는 1000km 이내의 모든 비행. 더구나 2008년 12월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미국 일본의 이지스함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함 대공 대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하지만 1000km 이상의 로켓 궤적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때부터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출석 1단계 실패 여부는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 능력이 있지만 1000km 이상은 노래의 정보 협조를 받아서 확인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와 일본의 아오모리 주일미군 기지 있는 X밴드 레이더는 5000km 이상 비행하는 발사체의 궤도와 탄착 지점을 정밀 추적할 수 있다. 노래 드는 X밴드 레이더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 궤도 진입에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를 판단한다. 발사 전 단계와 발사 초기 북한 영공상궤 적을 확인하는 것도 대부분 지상의 가로 세로 15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이성기. 홀은 5일 오전 10시 30분 로켓 승단 부분이 벗겨지는 걸 포착 발사가 임박했음을 파악했다. 조기 경보 위성은 발사 당시 로켓 꽁무니에서 나오는 불꽃을 고도 36,000km 높이에서 조개선으로 감지한다. 정찰기 코브라홀은 로켓이 고도 10km 이상 치솟으며 넌 그때부터 궤적 추적에 들어간다. 한국의 정찰기 백도와 금강도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된 신호와 영상을 백도는 북한 전역의 통신 전파에 대한 감정이 금강은 휴전선 북쪽 100km 이내 북한군 움직임에 촬영이 가능한 유인 정찰기다. 따라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쏠 경우에도 이번처럼 미국과의 공조는 현재 정부는 미 정보당국과 이 3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정확한 낙하 지점은 어디인지를 분석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한미일 간 정보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의 전 과정을 추적했으며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군 첫 스텔스 구축함 KDX의 모든 것. 2020년 대한민국 방위 산업계 최고의 핫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0년 대중반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고성능 구축함 6척을 건조해 2000년대 초반부터 KDX2 사업을 통해 배치된 충무공 이순신과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래 해군이 제7기 동전단을 창설하고 작전 대상 해역을 크게 넓힘에 따라 기동전단의 구축함 전력 보강을 위해 소요가 제기돼 2019년부터 2026년까지 6척이 KDX-A라는 명칭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일정이 늦춰졌다가 KDDX 사업으로 더욱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된 KDX-A 프로그램은 해군의 기동 함대 구상과 맞물려 미니 이지스함을 다수 건조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동전단을 창설하며 양적 확충에 나섰던 해군이 신형 구축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방산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지스 시스템을 제조하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한국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IAED라는 모델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해양방산 전시회를 통해 그 면모가 공개된 IAED 모델은 충무공 이순신급의 선체를 확정해 록히드 마틴의 스파이 142 위상 배열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얹은 설계안이다. 두르위의 브리초픈 안승급 방공호 위함에 탑재된 이 레이더는 세종대왕 암에 탑재된 스파이 1D 레이더 소형 한 버전으로 탐지 거리 동시 대응 능력이 스파이 1D보다 다소 떨어지는 연가형 제품이다. 록히드 마틴 등은 충무공 이순신급 선체를 기반으로 스파이 1F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하고 MK-41 수직 발사기 32세 또는 48세리 SM-2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미사일을 싣고 외부 발사기 품 함대함 미사일 8발, 과연 발사기 등을 장착한 설계안을 방산업계에서 제시한 미니 이지스함 가격은 한 척에 6천억에서 8천억 원 수준이었다. 당시 전력화를 준비 중이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한 척 획득 비용이 1조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채 이 때문에 해군이 이 제안을 외면하면서 미니 이지스함 구상은 사장됐다. 착실하게 차기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던 해군은 2011년 전력화 계획에 KDX라는 명칭으로 6척 소요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고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 일정을 짰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안보 환경의 변화는 차기 구축함 사업 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군은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추가 소요를 제기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한 배치 II 3척 건조를 결정했다.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KDX IIAA 우선순위에서 밀려 2020년대 후반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사업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DX 애역이 됐다. KDX 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 원급 배치 II 사업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10년 전 구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대거 소요 기술로 군은 2017년 4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KDX의 요구되는 주요 성능과 재원의 가이드라인을 짤고 2019년 시작된 탐색 개발을 통해 KDX의 방향성과 개발에 반영돼 할 첨단 기술의 목록을 정리했다. 탐색 개발을 완료한 군은 2020년 4월 제126회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KDDX 전투체계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목표 성능을 확정했는데 이렇게 확정된 목표 성능은 10년 전 KDXA 갖추진되던 당시 요구되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군은 KDX의 핵심 임무로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능력은 물론 탄도탄 탐지 추적을 명시했다. 방금 전투함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성능 확대에 따라
덩치도 커졌다. 당초 KD-CA는 기동 함대의 질적 주력인 1만 톤급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보조하는 6,000톤급 중형 구축함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KDX는 만재 배수량이 8,000톤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자 해상에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주력함 수준의 전투함을 만드는 사업으로 판이 커졌다. 최근 세계 전투함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함 설계 기술을 한껏 뽐낼 수 있는 큰 판이 열린 것이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7조 7천 7백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다음으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KDX의 사업비는 7조 원에 달한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도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 일본 해상자위대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한다. 8,000톤급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 될 KDX의 한 척당 건조 비용은 9천억 원에 육박하며 이 구축함 건조를 위한 각종 하위 시스템 개발과 생산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다. 도대체 이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ADX의 사업 비용이 이토록 상승한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요구 성능이 일반적인 방공 구축함을 압도하는 주력 이지스 구축함 수준으로 ADX는 대공 대함 대지 대장 임무는 물론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장기적으로는 요격 임무도 맡을 예정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센서와 무장이 들어가야 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대단히 비싼 센서가 탑재된다.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의 대공 레이더는 5,500톤급 구축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가 형기계식 레이더 MW08이 채택됐다. 여기에 엔즈 PS49와 같은 2차원 대공 레이더 마스터 244, 격통제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가 마스트로 불리는 철탑의 덕지덕지. 그러나 KDX는 모든 센서를 통합 마스트 즉 거대한 스텔스 구조물 안에 모두 집어넣었고 레이더 도이지스 레이더 이버금과는 고성능 레이더로 교체했다. 기존의 이지스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에 유리한 SB&D 단일 대역 레이더 SB&D는 대단히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 정밀 추적 능력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조밀한 파장을 가진 X밴드를 소형 표적에 대한 정밀 추적 용도로 사용하는데 미국 해군의 경우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 인엄드R 개발 과정에서 S밴드와 X밴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듀얼 밴드 레이더 개발을 추진.